안녕하세요. 브이로그 프로그래밍 헤드 코치 조시입니다. 오늘은 2천만 원 이상 코칭 비용을 내고 깨달은 6가지 교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생활을 한 지 이제 9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템플릿 프로그램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박스 와드를 거의 5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임 프로그램이라는 컨셉을 배우고 이제 그 컨셉을 적용을 해서 이제 코치를 고용을 하고 그렇게 개인 프로그래밍을 4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사실 2천만 원이라는 비용은 사실 개인 프로그램만 2천만 원이고 다른 템플릿 프로그램 그리고 뭐 박스를 다닌 그런 비용들은 적용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일단 2천만 원인 이유 월 저는 평균적으로 350에서 400불 정도를 주고 미국에서 개인 프로그래밍 코치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4년 3개월간 그렇게 지냈고 코치는 지금 3번째 코치로 바뀌었는데 이제 바꾼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코치가 나와 맞지 않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타이밍에 더 적합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코치를 찾았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었고 그래서 평균 350에서 4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2천만 원 이상 코칭 비용을 내고 깨달은 6가지 교훈들 중에서 첫 번째는 템플릿은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개인 프로그램은 약점 개선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템플릿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템플릿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코치 한 명 또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웜업, 액세서리, 와드, 그리고 스트렝스, 짐내스틱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회의를 한 다음에 이제 가장 균형이 맞는 모든 선수들의 이제 시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짜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제 초급, 중급, 상급 그리고 스트렝스 기반 프로그램 뭐 시그니처 60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입문자, 초급, 입문자, 중급자, 상급자 이 프로그램들이 있는 그런 템플릿 프로그램에는 사실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지금 오픈 프랩을 위해서 좀 그렇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개인 프로그램, 1대1 프로그램, 인디비주얼 디자인 프로그램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코치분을 고용을 해서 배정을 받거나 고용을 해서 이제 그분 아래에서 어느 정도 약점들을 분석한 다음에 그 약점들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이 커스텀으로 웜업부터 시작해서 스트렝스, 뭐 짐내스틱 스킬 세션, 뭐 심폐지구력 개선 훈련, 뭐 매트콘, 액세서리, 스트레칭, 쿨다운 이런 것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개인 프로그램입니다. 현실적으로 템플릿 프로그램은 뭐 월 50불 아니면 월 75불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개인 프로그램은 이제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계속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개인 프로그램은 사실 얼만큼의 노력을 코치님이 넣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아니면 얼마나 명성이 높은 코치냐에 따라서 이 값이 올라갈 수 있죠. 네. 첫 번째로 깨달은 거는 템플릿은 균형을 맞추는 프로그램이고 개인 프로그램은 약점을 개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구나를 가장 일찍 배운 것 같아요. 개인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 두 번째로는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서 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미국 어떻게 보면 영어 표현인데 이제 devil is always in the details.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악마 좋지 않죠? 네, 나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크로스핏 선수로서 조금씩 개선을 하고 싶고 조금씩 더 나은 선수가 되고 싶다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프로그램이든 템플릿 프로그램이든 디테일이 없으면 사실 이 오늘의 훈련을 채우기식으로 했는지 의도에 맞춰서 성실하게 잘 했는지 와드를 하면서 노랩이 없도록 진행을 했는지 아니면 노랩이 엄청 많도록 수행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엄청 미세한 그런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1년을 봤을 때 그런 디테일을 본 선수하고 보지 않은 선수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웜업부터 해서 이 웜업은 어떤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지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사실
템플릿이든 개인 프로그램이든 무엇이든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어서 최대한의 좋은 학생이 되고 싶지 않으면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완벽한 프로그램은 신뢰와 소통으로 만들어진다.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템플릿 프로그램이든 개인 프로그램이든 둘 다 어느 정도 코치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자세들 아니면 정말 궁금증들 그런 것들 이거는 좀 바보 같은 질문인가 해서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선수로서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완벽한 프로그램은 신뢰와 그러니까 코치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나를 좋게 만드는구나.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아무리 명성이 높고 엄청나게 잘 프로그램을 줘도 그런 신뢰가 없다면 항상 불신이 있기 때문에 와드에서도 열심히 안 하게 되고 액세서리를 띵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그거에 대한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소통. 가장 중요한 거는 코치님과 소통을 하면서 프로그램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그냥 받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받은 후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불편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코치님과 같이 상담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한쪽에서 코치가 선수에게만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선수에 대한 그런 피드백이 없다면 사실 코치로서도 어떤 점에서 더 좋았는지 RP가 몇이었는지 이게 너무 과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선수들은 다 볼륨 그리고 강도 약점들 자세들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이 필요한 게 크로스핏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선수가 되기 위한 지름길은 꾸준함이다. 제가 이제 2천만 원 이상의 코칭 비용을 내면서 사실 비용적으로 쉽지 않았죠. 제가 막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선수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월급에 있는 그 금액에서 이제 350불 아니면 400불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뭐 당연히 뭐 약할 수 있죠. 스테로이드 쓸 수 있고 뭐 지름길은 당연히 있죠. 근데 합법적인 그런 지름길을 찾는다라고 하시면 사실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개인 프로그램이든 템플릿 프로그램이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에 있는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그 효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좀 특출나게 나오는 사이클이 스트렝스 사이클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렝스는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첫 6주 동안은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도 벤치프레스를 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벤치프레스에 대한 프로그레션 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벤치프레스를 주 1부터 주 6까지 계속해서 벤치프레스를 한다면 사실 무게가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바벨이 어떻게 움직이고 손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힘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 첫 6주 동안은 물리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 물리적인 변화는 없고 그냥 다 신경계 뇌에서 어떻게 근육을 사용해서 이 발을 올릴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몸이 학습을 하는 거지만 6주가 지난 후에야만 이제 물리적인 정말 근육이 생성이 되면서 그 근육들에 대한 이제 그 근육들에 의해서 벤치프레스를 더 높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수가 되기 위해서 지름길은 꾸준함이고 그리고 이 꾸준함이 없다면 사이클 없이 그냥 이 프로그램 했다 저 프로그램 했다 무식이 프로그램을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의도가 있을 거고 그 의도는 사실 프로그레션으로 이제 선형 진행 조금씩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기록을 내야 되는 게 목표인데 그 기록 없이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가장 선수로서 프로그램에
효율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반대로 만약에 정말 지름길을 찾는다라고 하시면 한 프로그램을 찾고 그 프로그램을 무조건 끝까지 따라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감적이 적을수록 프로그램이 빛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크루스핏을 하면서 사실 뭐 약점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뭐 선수로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할수록 자신에 대한 그런 스탠다드가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약점들이 특출나게 보이는 와드들을 했을 때 원래 하면 안 되는 방식으로 할 때도 있죠. 근데 그렇게 왜 하게 되냐? 뭐 웜업을 하면서 만약에 제 약점 같은 경우 만약에 로잉을 하고 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엄청 무거운 뭐 225 프론트랙 런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5라운드를 해라 라고 하면은 그럼 사실 감정 때문에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나 이거 정말 못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하지 않나. 이거는 코치가 진짜 너무 오버 프로그램을 했다. 아니면 오늘 강도가 너무 높네. 아니면 뭐 잠을 잘 못 잤어. 아니면 밥을 잘 못 먹었어. 그런 감정들, 이런 감정들에 대한 탓을 찾게 되죠. 그 탓을 찾게 되고 그 탓 안에는 자기 자신으로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핑계를 찾게 되죠. 그래서 감정적인 생각 때문에 객관적인 핑계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인간적인 그런 반응이지만, 그렇게 감정이 없고 오늘의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의 의도 그리고 좀 중요시 집중해야 되는 그런 점들을 찾으면 그러면 프로그램이 더 빛날 수 있죠. 템플릿 프로그램도 동일합니다. 이 와드가 왜 이렇게 짜여져 있고, 그리고 시그니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입문자는 이 정도, 중급자는 이 정도, 상급자는 이 정도 이렇게 타겟들이 있는데, 그 타겟을 만약에 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1라운드당 몇 개를 수행을 해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잘라야 하고, 그런 전략을 그 사전에 와드를 시작하기 사전에 이미 찾아놓고 파악을 하고 들어가면 더 의도가 있게 더 깊게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쌀수록 효과적이다. 주로 효과적이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주로입니다. 뭐 당연히 비싸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왜 그러냐? 왜냐하면 템플릿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더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코치 몇 분씩 같이 이제 많은 선수들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코치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 프로그램도 사실 뭐 한국 선수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다, 아니면 이탈리아 선수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다, 아니면 뚱뚱한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디테일이 들어가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이 뭐 HWPO나 아니면 메이햄이나 이렇게 1000명, 10,000명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사실 전체적인 균형이, 평균적인 균형이 맞춰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약점들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비즈니스 사업 면에서 봤을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어떻게 보면 계속 그냥 복사 붙여넣기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개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을 때 비쌀수록 주로 효과적이다인 이유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제가 처음 진짜 애초에 시작했을 때는 월 150불씩 제가 지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코치분은 정말 저에게 많은 디테일을 넣어줬고, 그리고 박스 주인이면서 코치면서 또 가수이셨어요. 가수이시면서 저 이제 개인 프로그램을 짜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이제 말을 한 게 150불이라는 가격에는 내가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할 것 같고, 너는 이제 세미파이널 선수가 거의 됐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되지 않고 더 나은 코치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저에게 소통을 해줘서 이제 다른 코치를 찾게 됐고, 사실상 그게 왜 말이 되냐, 만약에 월 1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5만 원이죠. 사실 환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약 15만 원 정도 되는데 15만 원을 주고 그리고 개인 프로그램을 받고 싶다. 웜업, 액세서리, 스트렝스, 스킬, 심폐지구력, 와드, 뭐 그리고 내 약점들을 반영하는 테스트들, 그 약점들이 잘 맞는지, 그리고 와드를 수행한 다음에 와드를 잘 의도대로 수행했는지 분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남긴 그런 기록들을 다시 봐서 이게 코멘트에도 다시 피드백을 줘야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주일당 4주, 한 달에 4주니까 일주일당 25불, 그러니까 3만 원 주고 그 모든 일을 다음 주 다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피드백 다 주고를 월 100불이면 일주일에 25불을 주고 그걸 하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 프로그램을 하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가장 객관적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찾으려면 사실 월 100불을 주고 하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게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이 25불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코치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덜 될 수밖에 없고, 디테일들을 조금씩 더 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비쌀수록, 만약에 개인 프로그램을 300불씩 낸다 그러면 3배가 오른 거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75불입니다. 75불. 그러니까 약 10만 원을 주고, 일주일에 10만 원을 주고 저번 주에 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모든 기록들을 다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더 좋은 그런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와드들, 그런 드릴들을 생각해서 다음 주에 월, 화, 수, 목요일 액티브 리커버리, 금, 토, 그리고 일요일 날 저희는 설문지를 드립니다. 설문지 다시 읽고 그 피드백에 반영을 해서 또 다음 주를 넣고 그러는데,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저렴한 쪽에 저는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10만 원씩 내고 그 일을 하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알맞는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거의 2배, 600불, 저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00불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이 높은 코치님 아래서 지금 코칭을 받고 있는데, 그분은 그러면 일주일에 15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대신 20만 원씩 받는 대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 그냥 뭐 이런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에너지 레벨,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디테일들, 이번 주에 있는 의도들, 목표들, 타겟들,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넣어주세요.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프로그램, 그만큼의 퀄리티를 저는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게 만약 선수 생활이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코치를 찾는 거는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 안에서 만약에 플러스 돈을 그래도 아끼지 않고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코치를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상 코칭 비용을 내면서 깨달은 6가지 교훈들 같이 만나봤습니다.